남자는 변하라 그러면 안 변합니다. 아유, 소야 소 끌고 나한테 시키면 안 해. 시키면 안 해. 내가 지금 청소를 하고 싶어서 하겠다 마음 먹었는데 푸른 엄마가 청소해 딱 그러잖아. 그러면 왜 하고 올라오면 네가 하나는 밤에 자기가 화낸 일도 화가 안 난다. 이런 아빠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안녕하세요. 푸르미교육연구소장 최희수입니다. 푸르미 엄마 신영일 대표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3살, 4살 연년생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결혼한 지는 3년 되었어요. 평소에는 설거지며 분리수거, 집안 살림 잘 도와주는 남편이 화가 나면 분노 조절을 못하고 폭력적으로 돌변합니다. 아이들의 책과 장난감, 집안 물건을 부수고 욕과 폭언을 내뱉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아이가 많이 울었어요. 저는 아이들을 잘 키워보고 싶어서 노력하는데 남편은 협조는커녕 눈빛과 말로 아이들 앞에서 폭력성을 드러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남편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일단은 그 아빠는 착한 아빠입니다. 뭐냐면은 이렇게 설거지 도와주고 뭐 이렇게 아내한테 잘해주는데 그 분노가 나올 때 분노를 표현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배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장 안전한 사람들, 자식이라든가 아내한테 있잖아요. 그 분노를 표현하면 애들은 사실 그건 위협으로 느끼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분노를 표현하는 방법, 안전한 방법을 좀 알아야 되는데 그걸 좀 모르고 있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아내가 뭐를 해줄 수는 제가 보기에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변하는 것은 남편이 변해야 되는데 아내가 평온의 상태에 가면 남편도 같이 평온의 상태로 가거든요. 그래서 너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할 거는 아닌 것 같고 그 대신 아내도 분노를 풀어내면서 그 남편이 분노가 쌓였을 때 그 남편의 분노를 받아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태가 되면 그다음부터 아내가 남편이 분노가 좀 더 많이 빠지고 난 다음부터는 그렇게 할 때 그것이 애들한테 얼마나 큰 위협이 된다는 걸 알고 난 후에는 그렇게 안 하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어린 시절의 아빠도 굉장히 그런 위협을 당했던 아빠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착한 아빠가 됐겠죠. 일단 남편을 변화시키게 하지 마시고요. 또 한 가지는요. 남자도요. 이렇게 아내하고 같이 있을 때는 연애할 땐 좋았잖아요. 근데 애가 나면은 아내가 시간이 없잖아요. 그렇죠? 시간도 없고 아내하고 사랑받을 시간이 없잖아요. 사랑도 받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같이 있고 싶은데 애들 네. 있으니까 저 피해자는 얘가 우리의 사랑을 방해하는. 그렇지. 그렇죠? 그리고 이제 경쟁합니다. 또 네. 자식한테. 그래서 사실은 가까운 거리는 자식보다 부부 사이가 더 가까워야 돼. 맞아요. 어떤 면에서. 그래야만 아이들이 안정한데 아내들은 그게 좀 어렵잖아요. 그죠? 애들을 먼저 돌보는 게 우선순위니까. 아빠가 아이들만 보지 말고 나도 사랑해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코칭을 하다 보면 아빠들의 불만은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아이보다 내가 더 사랑받고 싶은 요구가 있어요. 조금 유치해서 말을 못하거든요, 아빠가. 근데 1대1로 할 때는 아이보다 내가 더 사랑받고 싶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밤에 스킨십 해주고 이렇게 잠자리를 해주면 자기가 화낼 일도 화가 안 난다. 이런 아빠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건 맞는 얘기예요? 그거는 맞는 얘기예요. 네. 그게 남성 호르몬이 이렇게 확 분비될 때는요, 이게 전투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욕구들이 이렇게 굉장히 올라옵니다. 이제 그게 안 채워지면은요, 참아내지를 못해. 옛날 평상시에는 참았던 것들이 굉장히 예민해. 그때 터져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작은 거 가지고도 그게 터져. 근데 당신도 조금은 한두 번 그랬던 것 같은데요? 아니 그렇게 하는 남자들이 어디 있겠어요? 당연히 있잖아요. 이렇게 하죠. 그래서 지금 뭐냐면은 밤에 잠자리가 만족스러우면 순해진다 그래요. 설거지도 하고 승진하면 벌써 욕구 불만이구나. 욕구 불만이구나. 이제 그걸 지켜볼 수 있는 거예요. 아, 내 호르몬이 지금 변화가 어떻게 되는구나. 내가 지금 어디까지 참을 수 있구나. 이렇게 지켜볼 수 있는데 그거 지켜볼 수 없는 사람들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다음에 그럼 또 무시당했다는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남자들이 사실 가장 필요로 하는 것들은 아내로부터 존경받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잠자리 해주면 존경해주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도 유능한 조다 이렇게 있잖아. 만족스럽고. 그 여자하고 좀 다른 부분이네요. 내가 뭔가 하는 사람이다 있잖아. 이런 그런 게 있지 않나요? 그래서 아내가 이렇게 사랑해주면 얼마나 좋겠어. 들어와서.
먼저 남편을 고치려고 하기보다는 먼저 아빠 먼저 사랑해주고요. 이렇게 밤에도 스킨십도 해주고 이렇게도 안 됐을 때는 푸르미 아빠 최희수 소장님 강연이 유튜브에 있거든요. 당신도 푸르미 아빠처럼 해 듣고서 이거 잘 듣고 푸르미 아빠처럼 해가 아니라 내가 듣는다. 그래서 혼자 이렇게 듣다 보면 남편도 저절로 이렇게 듣게 되고 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좋은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배려 있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혼자 이렇게 듣다 보면 남편도 함께 변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남자는 변하라 그러면 안 변합니다. 아유, 소야, 소 끌고 나한테. 시키면 안 해. 시키면 안 해. 내가 지금 청소를 하고 싶어서 하겠다 마음 먹었는데 푸르미 엄마가 청소해 딱 그러잖아. 그러면 왜 하고 나오면 네가 해. 시키면 안 되고요. 내가 혼자 듣고 보고 있으면 남편도 저절로 변합니다. 뒤에서 그래서 그거 들어가지고 변해서 이렇게 같이 교육을 부부가 함께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지금 아내는 교육을 제대로 하려고 그러는데 남편이 방해한다라는, 지금 어떻게 보면 적으로 지금 남편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남편이 밉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 두 가지, 아까 아이보다 남편을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맨 처음에는 조금 많이 챙기시고요, 사랑해주고요. 두 가지만 아까 이렇게 밤에 스킨십하고 잠자리 해주고 이렇게 두 가지만 하면 제가 볼 때는 한 70은 변할 건 같아요. 제가 코칭에다 보면은 아빠들의 불만이 거의 두 가지였거든요. 네. 그리고 남편한테 우리 남자들이요, 돈을 아내한테 타다 주고 싶은 가장 근본적인 것도, 아내가 월급 타다 주면 감사하잖아. 그럼 그게 좋은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감사를 할수록 어떻게든 타다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거 해주는 거에 대해서 고맙다라고 얘기해주고, 지금 당신은 육아하는데 반대물이야, 적이야 있잖아. 당신 때문에 못하잖아. 핑계 댈 것이 아니라. 이만 들으면 좋겠어요. 네. 당신이 돈을 이렇게 벌어와서 이렇게 우리는 아이를 이렇게 키울 수 있고 집에서 이렇게 행복하게 지낼 수 있어. 자기야 고마워. 이렇게 말해주면 남편이 조금 변하지 않을까. 그렇죠. 지금 남편이 조금 화를 낸다는 것은 이렇게 직장에서나 이렇게 조금 스트레스가 이미 조금 차있지 않나. 남자들은 참 신기하게요. 돈 버는 거에 대해서 감사를 할 때 일할 맛이 난대요. 저도 푸르미 아빠가 고기 잡으러 갔다 올 때하고 강연 가서 돈 벌어 올 때하고 인사가 달라요. 물고기 잡아오면 자기 왔어 이러는데요. 강연 갔다 돈 벌어 오면 자기 왔어 이러거든요. 얼마 벌어왔어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돈을 벌어다 주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감사를 하면은 남자들은 너무 신기해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벌어서 남편을 다 못 주거든요. 근데 남자는 아내를 주면서 내가 이렇게 유능해 요거만 들으면 그걸 다 갖다 주거든요. 그거 신기해. 나는 다 못 주는데. 이제 깐이 그것만 하나 들으라고. 그럼 어때요? 어때요? 자기 돈 많이 벌어왔어. 그럼 어때요? 내가 뭔가 좀 하는 것 같잖아. 나 유능해. 나 사실 존경받고 있잖아. 그렇죠? 누구한테 존경받고 싶어 하겠어요. 맞아. 이 세상에서 자기 아내한테 존경받고 싶은 것이 제일 그게 꿈이란 말이지. 맞아요. 돈도 잘 벌고 아이도 잘 보면 금상첨화지만 남편은 자식 먹을 거 그 돈 벌어오는 것도 저는 한 80은 그래도 남편이 할 일은 했다 이렇게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하면은 조금 남편도 조금 더 순해질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육아를 독점하려고 그러지 말고요. 푸르미 엄마가 저한테 잘한 게 뭐냐면 아이의 발달 상황을 계속 나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거기에 무슨 말을 붙이냐면 당신 닮아서 애가 그렇게 똘똘해. 당신 닮아서 어떻게 이렇게 계속 얘기하니까 가만 듣고 있으니까 내가 날 닮아서 애가 그렇게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잠깐만 듣고 있으니까 이게 궁금증이 생기고, 그리고 사실 아빠들도요, 육아에 안 들어오면 한 생을 놓치는 거예요. 정말 그거보다 더 행복하고 그거보다 나 자신이 성장할 수 있고 그거보다 그 좋은 시간이 없는데 거기에 막 돈 버는다고 제외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뭘 도와줘야지, 내가 뭘 애들한테 뭘 해줘야지, 이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안단 말이에요. 나도 이렇게 컸겠구나. 나도 이렇게 그리고 그것이 한 아이들과 했던 세월에 관한 부분들은 이건 자원이 된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 애들 행복했어.
삶에 관한 부분에 뭐가 없냐면 후회가 별로 없는 게 아이들과 행복했던 그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육아에 직접 들어와서 함께 했던 시간들이 있잖아요. 남자들도 알아야 돼요. 알아야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유도 모르는데 뭐 저 이 멘트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자기야 우리 아이들은 당신 닮아서 총명하고 굉장히 밝게 크고 있어. 당신 닮아서 똘똘해. 이런 아이가 맞으면은 영재성이 죽을 것 같아. 당신 닮았는데 당신 닮아서 너무 똘똘해서 고마워. 당신하고 결혼 잘했어. 이렇게 그런데 혼나면은 기가 죽잖아. 당신 닮았는데 너무 잘 크고 있어. 이런 말을 자꾸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굉장히 잘해주니까 많이 해주니까 나는 어떻게 나오냐면 아이 뭘 달달 살면 그래. 당신이 똘똘해서 그렇지. 당신이 잘 키우는 데 있잖아. 당신이 수고하는데 이렇게 가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둘이서 싸워. 이 겸손 이게 있잖아. 내가 다 해놓고 지가 가로채는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아니 덕분에가 맞는 거야. 당신 닮아서 당신 덕분에 아이들 잘 크고 있어. 얼마나 좋아. 이런 멘트 많이 날리세요. 질문이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기승해 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